이제 어떡할까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나 어제 한 곱이 넘어섰으니까 어제 사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로 어제 좀 담으신 분들은 오늘 걱정이 더 많으실 테고요. 절대 전략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싸늘해진 시장 분위기에 좀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시장 하락 심화로 잡아봤습니다. 하락이 심화된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정말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좀 당혹스러운데요.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26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26포인트 상승보다 체감은 사실 더 좋게 느껴졌죠. 코스닥이 13포인트, 코스피가 2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양기관 뭐 1000억대 순매수, 코스피는 양기관 2000억대 순매수. 어제 분위기 정말 좋았죠. 그러면서 기술주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2차 전지도 반등을 했고요. 사실 뭐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해결하면서 잘 가는 모습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 하루 이틀 조정 났었다가 어제도 또 반등을 했고요. 이런 모습들까지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당혹스러울 만큼 낙폭이 생각보다 많이 큰 모습들에 첫 번째 당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어제 분위기 좋았었던 기술주들 상승 다 반납했죠.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FOMC가 그렇게 뭐 굉장히 나빴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예상이 됐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까지 좀 다 이 우려감을 둘 만큼이 아닌 걸로 사실 판단을 했는데 하락도 심화가 됐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줬던 2370선도 또 깨졌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장 초반 개장 이후에 낙폭이 심화가 됐지만 이 중간에 심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러울 만큼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는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이제는 또 뜯어보겠습니다.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 오후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중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였다 싶었던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 기관의 순매도가 4천억이 넘었습니다. 너무 많이 팔았죠. 근데 기관의 순매도가 막판에 좀 집중이 됐죠. 기관이 오전에 한 12시 정도, 12시, 1시 정도까지는 1,000억이 안 됐습니다. 순매도가. 1시 넘어가면서부터 매도 금액이 커지더니 2시 반 정도 됐을 때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 종가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팔면서 도리어 외국인은 관망세의 분위기였는데 기관이 4천억 이상 좀 팔았다는 부분이 좀 당혹스러운 오늘의 하락을 많이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고, 금융투자가 3천억 가까이,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에서도, 연기금 어제도 팔았거든요. 아니군요. 연기금이 오늘 328억, 가장 좀 많이 파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줬고, 연기금이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락을 키우는 뭐 가장 큰 요인이죠.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심화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5% 하락했는데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네카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이었죠. 네이버가 5.68, 카카오가 5.7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9%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씩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주식인데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특히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심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거래량, 그러니까 하락이 굉장히 큰데요. 물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이 클 만큼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데 받는 매수 금액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더 심화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도 사실 비슷했죠. 최근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한 2주 동안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가 매수가 좀 매력적인 자리다.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날은 하락이 적거나 좀 상승을 하고, 매수가 들어온 날이 매수 금액이 적으면 낙폭이 좀 심화가 되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거래대금 단적으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거래대금 5조 7천억밖에 안 됐거든요. 이 최근에 7조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근데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사실 거래량이 더 많아야지 정상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한 발씩 좀 많이 좀 떨어져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외국인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외국인이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588억 원밖에 안 팔았거든요. 오늘 이 코스피가 1.6% 하락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 2천억 이상 보통 팔게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굉장히 좀 거의 관망에 가까운 매도 금액이 작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이죠. 시장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작은 금액의 매수와 작은 금액의 매도에도 시장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많이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좀 여실히 보여주는 시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에 올라탈 채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 이런 장, 이제 남은 2주는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내년이 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돌아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워낙에 FOMC랑 CPI만 보고 달려와가지고요. 내일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CPI와 FOMC 그러니까 학생들로 치면 고3으로 치면 수능 끝났는데요. 근데 수능은 괜찮게 나왔는데 대학이 뿌얘지는 대학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안개 속에 쌓이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끝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논술하고 면접 준비해야죠. 그것처럼 그래도 역시 이런 일정들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오늘 밤에 이제 ECB와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11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물론 무게는 CPI가 압도적으로 컸죠. CPI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는데 FOMC도 잘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ECB와 BOE에서 혹시라도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이 조금 불안하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팔아도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수들에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연준 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죠. 이 위원들이 그냥 인터뷰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조금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다른 국 증시는 어떻나, 다른 국가에서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좀 운영할까, 이런 부분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다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2,400에서 한 번, 2,500에서 한 번, 이렇게 계속 저항선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래쪽을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 이런 부분도 막막하실 텐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오늘 굉장히 좀 힘들었고 좀 당황스러운 시장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물론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좀 유독 하락이 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별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나도 좀 비관적으로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내일 기술주 좀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오늘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높은 상황이라서요.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글로벌 ECB, BOE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일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이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요. 국내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을 한다 하면은 시장이 그래도 패닉은 아니고요. 여기서 또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반등 여부 확인하셔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우선 일정 부분 좀 빠져나오시고요. 반등한다 그러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적어도 지지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주 확인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주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종목군들도 짧게 수익 나면 챙기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주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것이니 빈자리를 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상대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은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참여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죠. 근데 이 금액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팔고요. 좀 괜찮아 보이면 샀다가 하루나 이틀 뒤에 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괜찮은 종목들 물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좋죠. 근데 좋아도
며칠 올라가다가 또 조정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거나 아니면 정말로 좀 길게 보겠다. 뭐 항공주도 그렇고요. 중국 관련된 종목도 일정 부분 좀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좀 적다라면은 좀 길게 잡으시고 웬만하면 좀 수익률 면에서는 좀 방망이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방어적인 성격이 필요하고 또 지수 전반에 있어서는 반등 가능성을 일단은 더 크게 봅니다. 너무 실망하고 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주들 어떡하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어떡하나 싶으시죠? 내일장 시세가 중요하답니다. 반등 움직임, 그 반등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자. 그리고 단기에 수익 난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수익이 나면 챙기고 가자. 이렇게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시장 어려운 내용들 많은데 뭐 금투세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라도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렸던 호재는 아직까지는 좀 요원합니다. 내일장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뭐 짧은 기간 안에 사신 분들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올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한 번 더 예습 복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